안녕하세요. 다사랑 연희쌤입니다. 오늘 강의는 2019년 개정판 요양보사 표준교재 핵심 요약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1장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노인과 노화 가정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인의 기여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기여, 정치적 기여, 사회적 기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치적 기여 부분을 보자면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를 했고요. 자, 정치적인 기여에 있어서는 민주화에 기여를 했고, 자, 사회적 기여 부분에서는 가족과 사회를 지탱하고 집단 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보상이 있고요. 제도적 보상, 사회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보상은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 감면이 있죠.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또 지하철을 이용할 때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도적인 보상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은 노후의 소득을 보존해주고 질병치료와 예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으로 노래교실이나 운동교실, 또 노인 복지 서비스로 뭐 노노케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정치적인 보상으로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서 모범 어르신을 포상하기도 하고요. 또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의 건강한 노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첫째는 노인은 수준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직무를 누구보다 잘 수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살아온 경험에서 오는 현명한 선택 덕분에 신중하여서 실수가 적고 사고력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정보를 잘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고요. 건강한 노화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나? 즉, 충분한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 사회적인 좋은 관계 유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년기 특성에서 신체적 특성입니다. 먼저 세포의 노화, 뼈와 근육이 이축되고 등이 굳고 키는 줄어들게 됩니다. 피와 지방은 감소하여서 주름이 점차 많아지고요. 면역 능력의 저하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급격하게 질병이 악화되게 되고요. 잔존 능력의 저하 보도록 할게요. 신체 조직에 있어서 잔존 능력이, 즉 남아있는 능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나면 남아있는 잔존 능력이 없어져서 적응력이 점점 떨어지고요. 회복 능력의 저하, 즉 회복 능력의 저하는 합병증이 오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가 젊을 때는 금방 나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폐렴으로 가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가역적인 진행 있죠.
네, 비가역적인 진행이라는 것은 가역적 진행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역적이라는 것은 돌아올 수 있다, 되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서, 즉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도 노화의 또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심리적 특성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우울증의 경향이 증가합니다. 불면증,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노년기 초기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우울증 경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 경향은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내향성의 증가 보도록 할게요. 심적 에너지가 바깥 생활에서 이제 내면으로 향하게 돼요. 점차 사회활동이 감소되다 보니까 내향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자, 겁이 많아진다. 즉, 일의 결과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 시각 능력과 자신감이 감퇴하여서 조심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때로는 하지 못하는데요. 제 주변의 경우를 보자면 어떤 어르신에게 제가 색깔 흥미 테스트를 한다고 빨간색이 좋으세요, 파란색이 좋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이것조차도 조심성이 증가해서 대답을 미루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결단이나 행동이 매사에 느려지고 신중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직성의 증가 알아볼게요. 경직성이란 것은 굳을경자, 즉 사고가 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만을 고수하게 되고 매사에 또 융통성도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던 것만 자꾸 하려고 들고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그것을 꺼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 알아볼게요. 저만 해도 최근에 자꾸 지나온 일들이나 가오를 생각하면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런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 많아지면 이제 널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면서 엉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게 되기도 하고요.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지며 또한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게 되기도 합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볼게요. 애착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착, 아니면 몹시 끌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게 되고요. 또한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옛 속담에
호랑이는 태어나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태어나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은 태어나서 재산을 남겨야 된다고 하죠. 자식들이 좀 더 편한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가 봐요. 자, 1번.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까지입니다. 의존성의 증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우리 학생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쪽집게 문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에게 부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자립심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회적 특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할 상실입니다. 은퇴로 인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게 됩니다. 경제적 빈곤, 은퇴 후에 노후 준비가 잘 돼 계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에 놓이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유대감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계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하여 자살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사회적 관계 위축입니다. 노인은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면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되는데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신체적 기능을 쇠퇴시키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 거주 형태의 변화이죠.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들고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행태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프로테이지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부부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남편의 퇴직으로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는 노래입니다. 배우자 사별하는 경우에는 죽음이 현실화되면서 심한 허무감이나 절망감, 고독감을 느끼게 되죠.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1, 2, 3단계 알아보도록 할게요. 1단계 상실감의 시기, 우울감과 비탄. 이것은 출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삶으로서의 정체감을 지닌다. 정체감 애우시고요. 3단계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그래서 1단계 상실감, 2단계 정체감, 3단계 개척 시기 이렇게 애우시면 되겠어요. 부모 자녀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이것도 시험에 자주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자, 자녀가 독립한 후에 슬픔이나 외로움, 상실감을 겪게 된다는 것이고요. 수정학대 가족,
이것은 제가 바라는 삶이기도 하는데요.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 즉 짧은 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층, 아래층 아니면 옆동 이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부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고부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역할관계를 재정립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이 트러블을 줄일 수가 있겠죠. 조부모 손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며 노인은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 관계는 노년기의 특성상 어린 시절의 생활 경험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형제 자매 간의 심리적 안정감을 공유하고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형제 자매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가 됩니다.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톱에는 썰이고가 있고요. 노인에게는 포고가 있는데요. 빈병 고무,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학생들한테 하는데요. 빈곤, 질병, 고독, 무의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질병이 오게 되면 나머지 세 가지는 따라오게 되죠. 질병이 오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빈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고독해지고, 그 다음 무의가 되게 됩니다.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협력적으로 병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공적 부양이 뭔지, 사적 부양이 뭔지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공적 부양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사적인 부양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 간의 갈등 조절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부양에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노인 스스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 이용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자, 하나가 더 있다면 네 번째로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자, 국가와 사회가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강화해서 노후소득을 보전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대상자 이해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